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휴가철을 맞은 동해안 지역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태백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백시는 지역 내 중학교 관련 확진자 15명 중 9명이 영국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춘천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해수욕장의 수질 상태가 물놀이를 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해수욕장 20곳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모든 지역이 청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릉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4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확진자 발생도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수도권 방역 강화에 따른 풍선 휴가가 동해안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일 정오 기준 강릉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32명. 특히 하루 평균 8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9일부터 16일 정오까지 5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17일 자정을 기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확진자 중에는 대외 활동이 많은 20대가 30명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수도권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이로 인한 지역 내 연쇄 감염도 36명으로 62%에 달합니다. 젊은 연령대가 많이 확진이 되다 보니까 동선이 어르신들에 비해서 3, 4배 이상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한 명이 14군데 이상을 동선을 갖고 있어서 이를 따라가는 역학조사상에 지금 거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을 개장한 동해안 다른 지역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풍선 효과가 우려됩니다. 15일 도내 확진자 28명 중 23명은 속초와 고성, 삼척, 양양 등 동해안 지역 확진자들입니다. 관광철을 맞아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낮은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무증상 확진자와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원해서 델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의뢰해서 검사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질병청에서 표본을 잡아서 검체를 가져가서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한테 따로 통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름 특수를 기대하던 지역 상인과 주민들도 바이러스 확산을 걱정합니다. 해수욕장 등의 방역 대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각지에서 밀려오는 인파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란 우려입니다.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갖고 좀 너무 어렵죠.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아무래도 여기 코로나가 좀 염려되죠. 강원도 등 동해안 시군은 안전한 여름 휴가철을 위해 사전 예약제와 혼잡도 신호 등을 운영하는 등 해수욕장 방역과 밀집도 낮추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태백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백시는 지역 내 중학교 관련 확진자 15명 중 9명이 영국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7일 지역 모 중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연쇄 감염이 이어져 태백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6일 기준 5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춘천시는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백신 접종자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는 10만 원,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과 호흡기 질환자, 의료행위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6일 도내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16일 춘천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른 데 이어 휴일인 18일까지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착용으로 체감 온도가 높아져 충분한 수분 섭취 등 온열 질환 예방에 주의가 당부됩니다.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강원도가 주요 해수욕장의 수질과 토양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환경 기준에 적합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구명희 환경연구사와 이야기 나눠보죠. 연구사님 반갑습니다. 여름 피서철을 맞아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개장하고 있는 도내 해수욕장에 대한 수질과 토양 검사를 실시했다고 들었는데요. 배경 먼저 설명해 주시죠. 저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서는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와 더불어서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년 환경안전성 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개장을 앞두고 있는 도내 주요 해수욕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직접 수질과 백사장 토양을 채취해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내 20개소 동해안 해수욕장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조사 결과 수질과 백사장 토양 모두 환경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수질의 경우에는 수인성 장염을 일으키는 대장균과 장구균 두 가지 검사를 수행했는데요. 대장균은 기준이 100ml당 500개체인데 제일 높았던 해수욕장이 57개체 정도였고요. 장구균은 기준이 100ml당 100개체인데 20개소 해수욕장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백사장 토양의 경우에는 유해중금속인 납, 비소, 수은, 육가크롬, 카드뮴 5가지를 조사했는데요. 모두 기준 이내로 안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이런 결과가 나온 검사 방법도 궁금하고요. 또 안전성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해수욕장 검사는 해양수산부의 해수욕장의 환경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개장 전과 개장 중 그리고 폐장 후까지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나 동물의 분변에 의해 오염이 되고 장염 등의 질병과 관련성이 높은 장구균과 대장균 2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고요. 개장 중에는 2주마다 1회 이상 수질 검사를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해수욕장이 가능한 수질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사장 토양의 경우에는 개장 전에 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는데요. 검사 항목과 환경 기준이 어린이 놀이터의 바닥 모래에 적용되는 환경안전관리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모래놀이를 하며 해수욕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해수욕장 운영 기간 동안에도 철저하게 관리를 추진하신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계획 어떻게 되십니까? 7월 9일부터 양양을 시작으로 강원도 해수욕장이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서는 개장 중에도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이용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수질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고요. 폐장 후에는 환경 오염도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해수욕장 운영 기간 중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해양환경정보 포털인 MEIS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수질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내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총 87개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방문할 해수욕장이 얼마나 깨끗한지, 해수욕을 하기 좋은 상태인지 방문하시기 전에 꼭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구명희 환경연구사였습니다. 적으로 너무 많은 거예요. 혐오감을 준 거는 둘째 쳐놓고 그냥 찌푸리게 되는 거예요.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거예요. 그 냄새, 그 역한 냄새 때문에. 근데 킬러를 해도 안 돼요. 그때뿐인 거예요, 애들이.
보면 또 뒤돌아서 있으면 또 더 많아져 있으니까. 징그럽고 혐오감이 느껴지죠. 장마 때는 심할 거예요. 그 방역점 좀 가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원래 기본 방역은 매주 월요일마다 하고 있고요. 25개 연면동 다 하고 있고요. 전화 주시는데 저희가 가서 직접 방문해서 뿌려드리기도 하고 약을 나눠드리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외식 등의 제약이 늘면서 집밥을 먹는 비중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횡성 한우가 품귀 현상을 빚을 만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횡성 한우 브랜드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횡성 한우 전문 취급점입니다. 품질 인증을 받은 선홍빛 한우가 보기 좋게 진열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매장 판매는 다소 줄었지만 온라인 쇼핑몰이나 전화 주문이 늘면서 취급점 소비량이 지난해 월 2마리에서 4마리 정도로 늘었습니다. 횡성 한우 그 브랜드 때문에 좀 좋아진 건 사실이죠. 이 코로나 이후 코로나 때문에 40% 횡성군은 코로나19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횡성 한우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위기를 횡성 한우를 알리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비대면 판매 지원 정책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떤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면에서 횡성 한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대면 판매의 어려움을 좀 해소하고자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을 이렇게 금년 2월에 이렇게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5만 5천 마리에서 올해 6만 2천 마리로 사육 규모가 증가한 횡성 한우. 축산물 이력들 등으로 브랜드 인지도와 소비자 신뢰를 높이면서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진학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을 돕기 위해 온라인 특강을 개최합니다. 8월 12일부터 10주간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입시 단계에 맞춰 자기소개서 컨설팅과 수능 강좌, 모의 면접 등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희망자는 1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춘천 등에서는 수시 모집을 대비 수험생에 대한 대면 모의 면접도 마련됩니다. 춘천 먹거리 복합 문화공간 착공식이 16일 근화동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국도비 등 100억 원이 투입된 먹거리 복합 문화공간은 내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또 먹거리 연구지원센터와 우리술연구원, 청년상업매장, 시민문화공간 등을 갖추게 됩니다. 춘천시는 먹거리 연구지원센터가 지역 농산물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치악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다음 달 15일까지 특별 공원 관리를 실시합니다. 치악산 국립공원은 성수기 동안 계곡 내 출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통제 구간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단 과도한 물놀이 행위나 환경을 훼손하는 등 불법, 무질서 행위는 집중 순찰, 단속할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단속은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적발될 경우 불법 주차는 10만 원, 주차 방해 행위 50만 원, 주차 표지 부정 사용 20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달 24일 개장한 동해시 도제비골 스카이밸리가 14일 현재 유료 방문객 수 2만 명을 넘었습니다. 동해시는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관광지로 주목받으면서 관광 선호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는 올 하반기 석회석 폐광지를 활용한 무릉별 유천지와 해안을 연결하는 한섬 감성 바닷길 등도 조성해 관광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